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차이나 전기차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차이나 전기차랑 왜 전기차 주식들이 왜 못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드리면서, 이래서 안 가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 차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 주식이나 이런 거 한번 자세하게 중국 주식 시장 얘기해 주면서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미중 뭐 이런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떤 우리가 원칙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이런 걸 갖고 투자해야 되는지, 저는 또 어떻게 원칙과 신념을 갖고 투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이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아닌 영상도 제가 가끔 올리잖아요. 그런 영상도 봐주시면은 그 영상 하면서 차이나 전기차 얘기도 가끔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도움이 안 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차이나 전기차만 제 거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그런 다른 영상들 존버가 얘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런 것도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자, 차이나 전기차 오늘 뭐 1.38%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요즘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S&P 500 차트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미국의 S&P 500 차트인데 거의 30년 넘게 이 차트를 쭉 펼쳐보면은 이게 가치대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이렇게 가치보다 고평가됐다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또 가치대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구간을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차이나 전기차도 그런 구간일 수가 있다.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구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가치대로 평가를 못 받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래서 주식이란 게 여러분들 뭐 단기로 평가하면은 뭐 잘 맞출 수가 없겠죠. 주식이란 게 가치대로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니까. 뭐 가치대로 평가되는 거는 우리 시장에 많죠. 시장으로 나가 보면은 뭐 우리 자주 사 먹는 이런 간식이나 아니면은 식품, 식료품, 뭐 기름값 이런 거는 바로바로 가치에 반영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주식이 그렇게 가치에 반영은 잘 안 된다. 주식은 좀 가치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주주가 되면서 주인이 되면서 그 부를 누릴 수 있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한다. 그래서 가치 왜곡은 주식 시장에서는 뭐 거의 뭐 평균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너무 빠졌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처럼 길게 갖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길게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죠? 느긋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더 잘하시고,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하시고, 그리고 원칙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그나마 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산업이랑 어제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해 종합이랑 항생지수는 오늘 급등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미국 주식은 지금 고평가 상태였고, 지금 중국 주식은 너무나 저평가 상태여서 그래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이 왜 떨어졌냐면 지금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은 뭐 빅테크 주식들도 다 빨간 장이었습니다. 다 폭락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연준에서 매파적인 동결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고금리를 장기화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시장이 여기에 반응해서 급락을 한 겁니다. 혹자는 뭐 이제는 뭐 인하를 할 것이다, 빨리 금리 인하를 곧 할 수 있겠다, 연말 내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연말은 얼어 죽을, 그냥 이제 연말에 11월이나 12월 정도에 한 번 더 주식시장을 또 변동성을 갖게 될 뭐 이런 금리 인상이 또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얘기를 했죠. 매파적인 동결이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한 번이나 두 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나 이 횟수가 네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점도표가 나오고 예상이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것도 주식 투자가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폭락한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영국이나 스위스도 지금 이제는 뭐 추가 인상 배제를 안 한다고 하면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은 했지만 인하를 못했다는 거. 원래 다들 이제는 곧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인하를 못하고 동결을 하면서 추가 인상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이런 얘기 때문에, 강력한 얘기 때문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4.7까지 올라가서 주식시장에 타격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유가, 그 이유는 유가죠. 유가가 지금 감산한다고, 사우디에서 감산한다고 계속 올려대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물가 상승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물가가 또 상승할 것 같으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으니까 국채금리가 오르는 거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투자의 매력도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그냥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 10년에 투자하면 4.7을 줘버리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이런 매력도가 주식보다 더 커져요. 주식은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무위험이니까, 물론 채권도 위험성은 있지만 주식보다 낫다고 보고 그냥 무위험으로 볼게요.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이 4.7이 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상대적으로 여기에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식이 좀 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존 매크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이게 다른 뭐 변수가 있으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금리가 올라 버리면은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거에 많은 타격을 입는 데가 특히나 빅테크나 성장주,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이런 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라는 게 여러분들 소비재잖아요. 비싸잖아요. 테슬라나 뭐 현대차도 다 비싸잖아요. 전기차가 뭐 7천만 원, 8천만 원 한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현금으로 사시면 다 부자 하시겠지만 할부나 리스로 사잖아요. 근데 그 할부나 리스 금리도 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전기차 관련 이런 주식들이 다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채굴이나 이런 리튬 아메리카스, 리튬 채굴이나 재련하는 기업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기차 산업들이 워낙 이제 안 좋아지니까, 고금리가 되면은 투자도 줄어들고, 일단은 뭐 테슬라나 니오,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이런 기업들이 일단 스타트업 업체잖아요. 테슬라는 뭐 제외하더라도 스타트업 업체니까 투자를 많이 필요하는데, 그 투자금도 다 대출이잖아요. 대출 이자가 올라버리니까 투자금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런 수요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수요도 줄어드니까 전기차 주식에는 진짜 악영향이다. 이 고금리가 제일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차이나 전기차, 리튬 아메리카스, 알베말, SQM이 1년 수익률을 보면은 다들 마이너스입니다. 테슬라만 유독 성장성이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안 빠진 거지, 차이나 전기차, 리튬 아메리카스, 알베말, SQM은 이 고금리에 진짜 직격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 고금리가 진짜 좋지 않은 게, 이런 성장주들, 특히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이런 성장주에는 진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차전은 지금 잘 벌고 있잖아요.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걱정이 안 되고요. 이렇게 빠지면은 그냥 저평가다 생각하고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제가 봤을 때는 몰라요. 저는 그냥 미국도 좋지 않고 중국도 좋지 않고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냉정하게 그냥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중국이 많이 당해서 이제 당할 게 별로 없고, 워낙 많이 당해서 당할 게 별로 없고, 이제는 미국이 꺼낼 카드가 이제는 몇 개 없다.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이제는 지쳐버린다. 제풀에 지치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지금 수입을 막잖아요. 지금 수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인텔의 AI 칩 가우디 2가 중국서 불티나게 팔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런 반도체 수출 규제가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만
끌어내린다. 자기 나라 이런 주가만 끌어내리고 바이든이 재선하려고 하면은 경기가 좋아야겠죠. 근데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잖아.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 바이든의 재선 가능성만 내린다, 낮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금지 직격탄, 그리고 디젤 가격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지금 좋은 카드가 요즘은 없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으니까 결국 중국 내에서도 자립성,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화웨이에서 7나노 반도체 칩을 만들어 버리는 거고, 그런 게 참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징, 상하이 지금 외국 자본 유출입 통제 완화를 해서 외인 뭐 투자 촉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홍콩 증시나 베이징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캐피탈 자금들은.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국이나 홍콩 증시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서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3사 뭐 포드, 스탈란티스, GM 여기에 지금 자동차 노동자들이 지금 노조를 결성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임금을 올려줘라, 그리고 시간당 노동 시간을 줄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할수록 결국 경쟁력이라고 하죠. 경쟁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이나 다른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이런 데는 값싼 노동 인력과 그 다음에 노동 인력이 풍부하죠.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시간도 열심히 일해요.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나 중국은 자동화도 잘 돼서 값싸게 공산품들이나 아니면은 경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 미국의 지금 자동차 3사들은 이렇게 데모를 하면 할수록 전기차로 전환은 점점 더 줄어들고요. 이렇게 데모를 하면 할수록 과연 미국이 추진하는 리쇼어링에 미국으로 공장을 지어라 이런 정책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정책인가, 이렇게 자신들이 큰 돈을 들여서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이런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노동자들이 계속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과연 여기에서 미국에서 산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UAW라고 하죠. 이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3사 노동자들이 또 이렇게 데모를 하는 게 결국은 테슬라나 다른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기회다. 왜냐, 거기는 값싸고 자동화된 노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앞서갈 수 있다. 더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저는 미국의 입장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의 이런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이런 목소리가 점점 못 믿는 이런 상황으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독일에서도 하웨이를 퇴출을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중국이 보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독일 경제가 아마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폭스바겐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독일도 이렇게 하면은 피해를 볼 텐데 어떻게 될 건지 진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재로 오히려 더 강해진 중국, 반도체 자립 성큼, 이게 중요하죠. 반도체가 지금 자립이 7나노 성공을 했잖아요. 7나노 반도체 공정을 성공을 해서 이제는 반도체까지도 중국이 급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제재가 과연 맞는 건지, 제재를 하지 말고 일단은 얘네들이 어차피 따라올 거니까 그 사이에 많이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건지, 이거는 잘 선택해봐야 된다.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제가 더 깨질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지만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금 산업이 미국 산업입니다. 미국 특히나 아이폰이나 테슬라나 이런 산업들이 중국의 소비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밀려난다고 하면은 진짜 아이폰의 주가는 20, 30%는 또 깨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폰이 잘 팔린다,
애국 소비도 못 막는다. 지금 베이징 애플 스토어 새벽부터 장사진 이렇게 잘 팔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그만큼 중국의 아이폰 주가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반증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만약에 이게 중국이 계속 화웨이나 다른 이런 기업들이 발전하면서 아이폰의 점유율을 계속 먹어 들어가면은 결국 아이폰의 실적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중국에 더 목매이는 게 과연 어디 업체일까? 저는 중국은 아예 미국에 팔리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아쉬운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아쉬운 사람들이 어딜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폰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중국 시장을 노려야지 이런 인도나 아니면 다른 동남아 시장은 결국은 중저가 시장을 지금 계속 꿰차고 있는 중국 폰이나 중국 전기차가 거의 아시아나 아니면은 뭐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시장을 거의 다 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갈륨이랑 게르마늄, 이게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갈륨이랑 게르마늄 통제를 하겠다. 중국에서 뭐 90%가 생산이 되니까, 뭐 90 뭐 몇 프로가 생산이 되니까 이거를 통제해버리면 그런 거죠. 중국은 반도체를 못 만들어. 근데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갖고 있어. 이걸 생산해. 그럼 이걸 안 줘. 그러면 니들도 반도체를 못 만들어.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요즘은 다 세계화가 돼서 서로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물가도 줄어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되면은 물가는 오르고 서민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 너무 제재하다 보니까 뭐 수출을 0%로 제한했다가 이제는 좀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르마늄이랑 갈륨이 이제는 수출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일본이 지금 CPI가 전년 대비 3.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2연속 상승세 지속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가도 그에 따라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이 계속 주가는 성장 안 하고 있었다가 이제 일본 뭐 주식이 잘 나간다. 그래서 일확개미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세상이 참 변하는 게 변화무쌍하고, 예전에 못 살던 나라가 계속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잘 살던 나라가 계속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비웃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일본이랑 중국이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30년, 20년, 뭐 길게는 40년 이렇게 올 수가 있다. 왜냐, 인구 구조도 지금 안 좋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집값은 너무 높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뭐 경쟁력은 계속, 기술 경쟁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 걱정된다. 그래서 지금 저는 해외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가라앉는 배니까 빨리빨리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애국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지금 다른 나라 뭐 미국 주식이나 뭐 중국 주식에서는 그냥 전기차만 보시고요.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 관련주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멕시코 뭐 이런 인도 이런 해외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성장할 나라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우리 자본을 많이 옮겨놔야 된다. 왜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너무 한국에만 갖고 있으면은 한국이 서서히 몰락하면은 결국 우리까지 같이 몰락하게 되니까, 이거 개인들이 이거는 잘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뭐 차이나 전기차만 1.38% 올랐고, 그다음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어제 뭐 급락 때문에 다 마이너스 됐습니다. 저는 이럴 때 줍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났다고 TQQQ나 속술 저도 이거 2주씩 매수했습니다. 이거 어제 2주씩 매수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났다고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때가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그래서 기뻐야 되고요. 제가 예전에 리얼티인컴 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리얼티 인컴은 지금 부동산이 안 좋아지면서 별로가 됐죠. 별로 안 좋아지게 됐죠.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배당 주식 제가 너무 지금 뭐 20, 30대, 30대, 40대까지는 배당 주식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런 이유입니다. 결국은 주가는 안 오르고 배당만 잘 주면은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뭐 수익률을 보면은 더 10년, 20년 지나면은 배당보다 오히려 성장주, 아니면 성장주라고 해야 되나? 지수 투자만 해도 배당 주식보다 더 잘 준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나가는 얘기로 지금 뭐 트럼프가 지지율이 60%가 돌파하고 이제 바이든을 경선에서 마주하면은 대통령이 이제 대선에서 마주하지, 경선이 아니라 대선에서 하면은 이길 수도 있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뭐 전기차 다 때려쳐라, 그리고 뭐 IRA 법안 때려쳐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급변화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은 안 되고 뭐 한국 배터리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결국은 누가 되냐죠. 다음 대선에는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시대가 급변할 수가 있다. 이거는 조금 먼 미래이긴 한데 한 2년 남았는데, 그러니까 1년 뒤, 그러니까 2년이라고 봐야죠. 2년 남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아까 왜 트럼프 이런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정책이 영원한 게 없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지금 원래 태양광, 중국의 태양광에 대한 수입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는 해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상위 5개의 5대 태양광 제조업체는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설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설립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미국의 IRA 법안으로 중국 배터리를 막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또 바뀔지가 모르는 거예요. 바뀌면서 이제는 CATL, BRD, 그 다음에 CALB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유럽에도 계속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이런데 유럽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왜 장악하냐 보면은 결국은 효율성이죠. 효율성이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많이 얻었죠. 중국은 뭐 무한 경쟁이다, 보조금 준다고 이 업체 저 업체 다 생겨나서 다 파산하니까 안 좋다, 뭐 이렇게 한국 언론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을 해서 살아남는 애가 엄청나게 세집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살아남은 기업체들이 세지면서 전체 시장, 전 세계를 지금 상대로 하는 거죠. 태양광 수소, 그 다음 풍력, 이 전 세계 시장을 중국이 싹쓸이 해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도 지금 중국의 풍력 터빈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양 풍력 터빈이 기술적으로 더 발전하고 더 입증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저렴해지면 EU가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은 태양광의 3-4배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이상적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 풍력 발전이 성공하려면 EU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U 시장도 필요하지 않지만 싸게 파니까 EU는 중국 거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럽연합이 비용 문제로 풍력 프로젝트 속도를 늦추면 대규모의 그 풍력 프로젝트 수행 및 해양 풍력 산업 건설에서 중국보다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뒤처지고 있죠. 유럽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지금 계속 내리막 경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터빈 자체를 훨씬 넘어서는 특정 전문 지식 및 공급망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특수 선방, 모노파일, 앵커, 고전압 케이블 뭐 이런 기술들이, 풍력이나 아니면 태양광 기술들이 이것도 기술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싹쓸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수력, 풍력, 태양력 발전은 안정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가장 더러운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석탄이 폐기되기 전에 도달해야 하는 뭐 고원 근처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고점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해야죠, 화석 연료가 많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2025년 정도에는 이제 피크를 찍고 화석 사용을 점점 줄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30년대까지는 이제 탄소 제로로 해서 더 빨리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고요. 이제 전기차로도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중국 전기차를 제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BMW 지금 보세요. BMW 전기차 모델 BMW iX1 이게 지금 중국 선양에서 조립 라인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중국이 막을 수가 아니 중국에서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제 독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막을 수가 있어? 저는 어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중국이랑 엮인 게 너무 많아요. BMW도 이제 중국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25년에 이제 수출이 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BMW 전기차가 나오면서 수출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미 폭스바겐이 지원하는 고션 하이테크가 독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이제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나와 있고 이것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가 폭스바겐이랑 공동 혁신 센터를 건립을 해서 스마트 자동차 이제 스마트 자동차 분야의 협력과 상호 성공을 촉진합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스마트 관련해서는 독일이 기술력이 없어요. 소프트웨어나 이런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상하이 자동차의 이런 스마트 기술력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공동 혁신 지능형 자동차 제품 그리고 이런 거를 다 배우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폭스바겐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은 지금 허페이시에서 전기차 공장 곧 생산을 개시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후이성의 허페이에 폭스바겐 전기차 공장이 착공할 예정이라는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폭스바겐 중국 내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35만 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후이성과 허페이시는 폭스바겐이 지능적이고 완전 연결된 차량으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허페이는 폭스바겐의 생산기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기 및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개발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연구 및 혁신센터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허페이랑 폭스바겐이 결국은 이게 뭐겠어요. 지금 R&D 이런 게 조달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부품도 조달하고 이런 게 뭐겠어요. 중국에서 생산을 해낸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해내서 중국에서도 내수에서도 수출을 하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도 다시 역수출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유럽에서 관세를 매긴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먹이라고 하면은 제 발등을 찢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또 이제 장동그룹이죠. 장동그룹이랑 이렇게 협력을 해서 MRO 자재 조달 촉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또 팔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런 뭐라고 해야죠? 부품 조달이나 아니면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런 걸 조달하기 위해서 장동 여기가 이런 약간 그런 택배 회사나 이런 회사겠죠. 그래서 이런 산업이랑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조달을 하겠다. 이런 부품 같은 거를 조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독일이랑 지금 독일 자동차들은 계속 중국화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산을 막고 관세로 막을 수가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9월 달에 지금 소매 판매량을 예상치가 나왔는데 기록적인 75만 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보니까 전기차 보급률은 37.3에서 9월에는 37.9로 증가할 예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75만 대가 판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기록적인 거다.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게 기록을 달성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기록을 달성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22.3%가 증가했고 8월 대비 4.7%가 증가한 약 75만 대가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동차 침투율이죠. 침투율도 37.3에서 37.9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주가와 다르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장사와 다르게 지금
차이나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슈퍼차저를 계속 개방하면서 처음에 5월 26일 날 포드가 우리가 하겠다, 이 충전소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GM이 들어왔고, 6월 20일 날 리비안, 27일 볼보, 폴스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그 다음에 벤츠, 닛산, 혼다, 제규어,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제규어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처럼 테슬라 이제 충전소에 다들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다? 결국은 충전 인프라가 중요한데, 이거를 테슬라가 진짜 먼저 선구자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 충전소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장악을 해버렸다. 이 인프라를, 이 생태계를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예전 애플의 뭐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그 생태계를 장악해버리니까 그냥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뭐 삼성폰이든 애플이든 뭐 중국의 뭐 그런 폰이든 이런 하웨이 폰이든 이런 게 들어오면서 다 그 생태계로 들어와 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 업체들도 테슬라 충전소 생태계에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는 주행거리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주행거리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만 봐도 뭐 주행거리가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뭐 이제는 1000km 가까이 가는 LFP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기본은 이제는 뭐 400, 500은 LFP 배터리도 가죠. LFP 배터리로 가고 NCM 배터리로 하면은 뭐 600, 800도 가는 것도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400, 500km 이거 장사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1000km까지 가진 않잖아요. 장사해도 이 1000km 달리려면은 운전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는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배터리가 개선되면서 문제가 안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충전 시간과 충전소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LFP가 더 각광을 받는 거고요. 이제는 뭐 주행 거리가 거의 뭐 비슷비슷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충전 시간이나 충전소 인프라, 이제 충전을 빨리 할 수 있고 더 이렇게 충전 인프라가 많아지니까 LFP 배터리가 훨씬 싸고, 그 다음에 충전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렇게 대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충전 시간, 요즘은 CATL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하는 게 10분 충전에 뭐 400km 간다 이런 걸 광고해 버리잖아요. 결국은 충전 시간이 그만큼 이제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아디도 지금 쉘 석유랑 해서 하루에 3,300대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허페이가 아니라 258개의 지금 베이를 갖춘 충전 허브를 지금 이렇게 공항 옆에 지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충전 시간과 충전소 인프라가 가장 많이 발전된 데가 중국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이 가장 많이 발전됐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이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는 글로벌 석유 기업인 쉘이랑 해서 지금 중국 뭐 전기차 충전소를 마련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이걸 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태양광 캐노피. 태양광으로 이제 충전을 하고, 태양광으로 충전을 하고 바로 이 충전된 거를 여기에 이렇게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태양광으로 충전한 거를 ESS에 저장을 해놓고 이제 전기차들이 오면은 또 충전을 해주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태양광 기술력이든 아니면 배터리 기술력이든 전기차 기술력이든 비아디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호주에서도 지금 12만 대가 지금 넘어서고 있고, 전기 차량이 12만 대가 넘어서고 있고, 가장 큰 충전소가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지금 뭐 고속 충전소나 향후에 뭐 멜버른에도 많이 충전소를 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개방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중국도 같이 이렇게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하고 있고, 중국도 이렇게 허브를 많이 갖춰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계속 되면서 이 충전 시장, 이것도 과연 누가 더 잘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의 지금 전력 저장 장치 파이어월이죠. 파이어월도
지금 인도랑 생산 공장 설립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국의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가 주요 외신에 따르면은 인도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파이어월은 태양광 등으로 만들어진 잉여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쓸 수 있는 장치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설이죠. 그 가정용으로 쓰이는 거야. 가정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해놔서 나중에 에너지 쓸 때 같이 내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사무실 차고나 벽에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낮은 비용으로 파이어월 생산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인도 정부에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테슬라에 직접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대신 향후 파이어월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랑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파이어월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 태양광이 발전하면서 가정용 이제 충전 시설도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주택이 많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그거를 전기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저장해 놔야 되잖아요. 그 저장할 수 있는 게 이 파이어월이라는 ESS죠. 에너지 저장 시설에 에너지 저장 배터리,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어월 2랑 파이어월 3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는 신형 파이어월 3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NCM에서 3원계 배터리에서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로 바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은 LFP가 많이 쓰일 거면은 CATL이나 아니면 중국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이렇게 바뀌어도 결국엔 더 많이 뭐 지금 뭐라고 해야죠? 주문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이 수요도 못 맞추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작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무거운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자동차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쌓아 놓고 충전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값이 싸냐 비싸냐 안정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데, 값이 싸고 안정성이 있는 게 LFP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는 LFP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이제는 뭐 파이어월이 7,000개 이상 캘리포니아에 지금 계속 파이어월 고객을 마련하고 있고, 이거 계속 지금 수요가 엄청나지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에너지 저장 배터리나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 태양광도 결국 중국이 더 잘하거든요. 결국 이거 다 중국이 먹을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 투자해야 되는 기업이 몇 개가 있는데, 테슬라,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들 S&P 500이나 나스닥 10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ETF들 꾸준히 모아 가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랑 같이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모아가면 저는 좋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진정한 부에는 직선 경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읽은 것처럼 직선 경로가 없어요. 여러분들 산을 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등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생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는 거의 뭐 6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고 70대, 80대, 뭐 90대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신 선배님들도 많으세요. 그게 주가랑 비슷한 거죠. 꾸준히 여러분들도 우상향을 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속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그 우상향하는 상황에서도 너무 들떴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좋았다가 다시 너무 안 좋았다가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그런 것처럼 주가도 똑같아요. 이런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주식도 결국은 등락이 있고, 이거 길고 험한 산을 여러분들이 타고 넘으셔야 결국은 나중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험한 골짜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모아 가셔야 예전에 지금 1년 전에 미국 주식처럼 미국 주식 ETF처럼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뭐 똑같습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차이나 전기차도 꾸준히 모아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수익을 저는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믿지 않고 예상이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투자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를 길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매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또 좋은 얘기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